지난 시간에 열 전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열 전달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열 전달 이제 진짜로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제목에 있듯이 전 세계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자원 문제, 그다음에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들, 이런 것 가운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느냐,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했더니 2021년 현재 세상의 인구가 78억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78억. 그래서 좀 궁금해서 자 그러면은 100억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는 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부터 이제 30년만 지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인구가 50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30년이 더 있으면 인구가 이제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인구가 이제 78억인데, 중국이 대략적으로 한 14억 3천, 인도가 뭐 13억 9천, 미국이 뭐 3억 3천,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아마 이게 이게 중국인지, 뭐 중국 같긴 한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가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인구가 어떻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가서 보면은, 1900년대 초반 여기까지는 인구의 증가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완만해.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기하급수 엑스포넨셜리 이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에. 왜 먼저 인구 이야기를 하냐?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그럼 결국 온 인류가 자원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인구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물, 음식, 그 다음에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음식입니다. 식량. 또 이것도 자료를 가서 찾아보니까 하루에 2만 명이 먹지 못해서 이제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먹지 못해서 죽는다. 그 다음에 2020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700만 명이 이게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었다. 이와 같은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8억 명 정도 사람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량 문제가 이제 생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특히 20세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농촌을 버리고 다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도시로. 그래서 여기 통계 가서 보면 1900년 시작이 될 때 이때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이제 도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전체 인구의 50%가 도시에 모여 산다. 근데 계속해서 도시로만 모인다는 거예요. 뭐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이니 광주니 뭐 대구니 이렇게 여기 살던 이런 학생들도 대학은 가능하면 서울로 와야 되겠다. 그 서울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 이후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도시도 이제 그런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은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고 말 그대로 국토의 불균형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도시로만 계속 모이게 되면 그러면 결국 도시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다 뉴욕 가서 살고 싶어 하고 로스앤젤레스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여러 곳에 퍼져 있었어요. 뭐 농촌에도 있고 뭐 퍼듀 뭐 이런 농촌에도 있고 좋은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 되냐?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이 돼요. 아이들이 다 도시로만 모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좋은 공기 이런 거 이제 마셔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이제 오염이 된다. 오염. 이렇게 돼서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싹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황산 가스 뭐 이런 거, 이 황산화물 이런 것들 SO2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또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오염 물질이 이렇게 이제 같이 겹쳐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오존 경보령이 이제 내리고는 이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공장이 많은 그런 지대, 오염이 많이 된 그와 같은 그 지대 이런 데서 이런 이 오존 경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탄화수소 이런 것들 때문에 스모그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오염을 줄일 거냐? 우린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를 이제 태우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이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이제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뭐 몇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뭐 수천 종, 수만 종의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식물, 또 곤충, 동물 이게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활동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1년에도 수많은 이와 같은 종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염이 되기 전에 이게 같이 공존하면서 그래서 좋은 생태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인간이 이 영역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호랑이나 뭐 이런 게 살 수 없는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실제로 호랑이하고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박테리아든 거북이든 뭐 어떤 꽃이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척박해지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처럼 이 아마존 강 뭐 이런 데가 지구의 이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많이 이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와 같은 그 나무 심는 이와 같은 작업을 많이 해서 온 산이 지금 다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강화 이런 데 가서 이번 여름에도 가서 이제 요거 넘어가서 보면 이제 북한이거든요. 그 북한 이렇게 망원경이나 이런 거 가서 보면 그냥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삼림이라고 얘기하죠. 이 삼림이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봄 되면은 그런 황사 현상이 생긴다. 황사 현상이 저쪽에 있는 몽고 지방 이쪽에서 이 삼림이 점점 없어지고 황폐화되면서 모래바람이 이제 오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무를 요구하고 해서 나무를 계속해서 이제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
이 산림이 아주 황폐해지고 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습지입니다. 습지. 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도시를 이제 확장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지를 다 막아서 없애야 되는 거. 우리 인천 같으면 갯벌을 없앤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순천에 있는 순천만 습지를 이제 다녀와서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습지. 이런 습지가 지금 1900년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습지가 반 이상 이제 줄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습지에도 많은 그런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인간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살기 좋은 이와 같은 환경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는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 아마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공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물일 거예요. 물. 자, 그래서 이게 물이 뭐 어디든지 있는 거 아니냐, 뭐 CU라든지 이런 뭐 편의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물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물이 굉장히 귀중하다.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물, 이게 이제 프레시 워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솔트 워터 말고 이런 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이런 프레시 워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30%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에 대한 그 소비량은 1950년 이후에 2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시는 그 물에 상당수가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매일 여기 가서 보니까 매일 이 물이 나빠서 생기는 이질, 설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6천 명이 죽고 있다. 6천 명.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 세계 인구가 아까 78억이다 얘기했는데 22억의 인구가 이렇게 세이프가 아니라 세이프입니다. 여기 세이프, 안전한 그런 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에 우물을 좀 하나씩 파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데 어느 뭐 지역에서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우물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뭐 소라든지 이런 그 가축의 배설물과 함께 이렇게 쏟아져 나는 그런 이런 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되냐? 22억에 되는 그런 인구의 그 사람들이 안전성이 확보가 된 것과 같은 이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국가다.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물을 관리하는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치수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냐, 난민 문제가 있어요. 난민, 요 근래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이런 얘기 들으면서 카불이 이제 함락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200만 명의 이제 난민이 발생한다. 지난 한 10년 전에 뭐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도 난민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수천만 명의 난민이 이제 발생해서 대다수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난민이 꼭 뭐 전쟁 때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 때문에도 이제 난민이 발생을 한다. 지금 이런 경우는 홍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태평양에 보면은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는 이제 섬인데 요새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면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이 점점 올라오니까 집이 이렇게 잠기니까 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결국은 다 이거 버리고 옆에 있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로
난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 자연적인 이와 같은 재해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연 재해 때문에 수많은 그런 난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이들의 이 삶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해서 하면 결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감당할 거냐? 가서 보면은 MEDC,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면 좋습니다.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MEDC라고 얘기하고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more 대신에 less를 써요. 그래서 LEDC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에너지의 대다수가 대부분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온난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할 건가. 우리도 한번 보면은 사람마다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집집마다 다 냉장고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한 대에서 두 대, 자동차도 한 대에서 두 대. 그 다음에 뭐 쓰고 싶은 대로 전기 마음대로 쓰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사회가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많은 에너지를 이게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전달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트랜스포트, 수송, 자동차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와 같은 그 가정용 에너지는 지난 20년 동안 70%가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대수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두 배가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와 같은 그 교통량이 4배가 이제 늘어났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거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에너지 소비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되고 오염이 되고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웨이스트. 쓰레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쓰레기.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쓰레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선진국 같으면은 1년에 한 사람당 700kg,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개발도상국은 150kg 이렇게 이제 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쓰레기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차라는 것도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타이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쇠도 있고 유리도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나중에 가서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토픽으로 이제 떠오른 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일단 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거 우리도 이제 많이 체감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구 지방에서 이제 사과가 잘 됐다. 뭐 대구 능금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올라왔냐? 포천으로 올라와요. 포천에 가야만 이제 이 사과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식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이와 같은 어류도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이제 밀려오니까 뜨거운 그런 해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종들도 다 변하게 되고 특별히 여기 아르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극인데 여러분 이제 알래스카나 이런데 가서 보면 뭐 여름철이고 이렇게 크루즈선이나 이런 거 타고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산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거 이런 거 보도했는데 지금은 눈이 덮여 있지 않은 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으면은 여기 같으면 이제 얼음이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얼음이 돼 있는데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하여튼 뭐 빙하가 녹고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나우루 공화국인 이런 데는 해수면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다 피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밖에 없고 일본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유엔 기후 협약, 그다음에 교토 프로토콜, 일본의 교토에서 만든 지구 온난화 이거 방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협약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용한 것들이 이제 맛을 본 다음에는 에너지를 줄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시원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에어컨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고 자동차도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이렇게 여름철에 가서 이제 타보면은 말 그대로 너무 춥다 할 정도로 이렇게 차갑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한 3도, 4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의 그 에너지 수요를 다 만족을 시키면서도 오염도 줄이고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름도 있고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석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이게 87% 이게 화석연료, fossil fuel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나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온 고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묻히게 될 때 이런 석탄, 석유, 내추럴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의 한 87%를 이제 감당하고 있다. 그 외에 핵발전, 원자력 발전하는 거, 그 외에 뭐 수력이니,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니, 뭐 윈드 에너지니 이런 거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7%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 파슬 퓨얼, 이 화석연료를 어떻게 대체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느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향후 50년 동안 인류가 이제 맞게 될 10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걸 나열하면 1번이 에너지 문제. 1번이 에너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느냐. 두 번째 물. 이야기했듯이 물이 풍부한 것 같아도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특히 먹을 수 있는 물, 깨끗한 물 이게 쉽지 않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식, 식량. 식량이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쌀이니 다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거기서 이제 수출 안 하겠다고 딱 막으면은 그러면 우리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요, 이게. 이거 지금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겠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인구가 14억인데 그 많은 사람들 뭐 콩이니 뭐니 이런 거 지금 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식량이 풍부한 그런 나라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은 중국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환경 이야기한 대로 오염, 공해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파버티에서 이제 빈곤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다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 내에도 홈리스, 집이 없어갖고 이렇게 뭐 지하철역이니 공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적으로도 뭐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만하다 그러면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가나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빈곤한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 빈곤층의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테러리즘 앤 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또 발생한 여러 가지 난민 사태, 또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오사마 빈 라덴 뭐 이런 사람들 9.11 사태 뭐 등등 많은 경우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이와 같은 그 테러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요 근래에 아프가니스탄 여기 탈레반이 이제 카불 점령하면서 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사람들 이거 계획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미국 측에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이 지금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역병, 전염병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난 한 1년 한 7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수업도 다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하고 이게 다 이게 질병인데 이런 질병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은 질병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에듀케이션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파버티, 빈곤 이런 거하고 이제 다 지금 상관이 있는 건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근데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가난하게 사느냐, 좀 부자로 사느냐, 교육을 잘 받느냐, 교육을 잘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걸 우리가 보통 이 폴라라이제이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극화가 이제 생긴다. 양극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그래서 흑수저 뭐 금수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에듀케이션 이 문제도.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교육을 웬만큼 이제 받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거기에 인민의 거의 대다수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분석한 걸로는 이제 디마크라시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어떻게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체제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이제 독재로 해서 사람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남미 같은 경우 차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때 전 세계에서 뭐 5번째로 잘 살던 그런 나라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뭐 심지어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디마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자유롭게 뭐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발언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디마크라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인류가 지혜롭게 이제 해결해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자,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에너지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자 화석 연료를 어떤 식으로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뭐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된다. 2050년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한 가지 대체품이나 대체 기술을 가지고 화석 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런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더 이상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면서 탄소 배출하는 걸 이제 줄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미니멈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옵션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그 몇 가지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에너지 세이빙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제일 쉬운 거일 수 있어요. 자꾸 에너지를 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그런 그 에너지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 이걸 또 그러면 그거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에너지 변환 기구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효율을. 그러니까 옛날에 300와트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를 어떻게 하든 250와트 가지고 똑같이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열전달, 공기조화, 그렇죠? 뭐 연소,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열전달 공부하고 공기조화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연소공학도 공부하고 자동차공학도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들 에너지 세이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 지금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와 같은 그 엔지니어를 우리가 이제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 발전에 관한 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이제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수행하면서 이 모든 그 기초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온 세상이 뭐 미국을 포함해서 프랑스 포함해서 일본까지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핵발전 이걸 하지 않고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는 전기요금의 2배, 3배, 4배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안전하게 핵발전을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핵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태양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여기에서 뭐 메탄올을 빼내는 뭐 바이오매스도 있고 수력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여러분이 짐작해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로 화석연료 이거 자체 그런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돈도 엄청나게 들고 효율도 엄청나게 낮고 그다음 뭐 수력 발전 이런 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솔라 패널 한다 그래갖고 지금 태양열 패널 한다 그래갖고 그냥 남부지방 이런 데 그냥 산마다 다 깎아놓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새만금인 이런 데다가 바다에다 뭘 한다 그래갖고 이걸 다 지금 패널들 다 해놨는데 여러분이 신문이나 이런 기사 보았으면 알 거예요. 새들이 다 똥을 싸고 하니까 패널에 똥이 다 하니까 태양광에서 뭐 에너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게 자체가 효율이 떨어져서 새똥 치우는데 시간 다 보낸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네바다 뭐 이런 사막 엄청나게 넓은데 해가 그냥 계속해서 내리 쬐는데 뭐 새들 문제가 없고 염분 이런 문제가 없고 뭐 이런 데나 이게 가능하지.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가보니까 그냥 다 산인데 이번 여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전라남북도로 이제 차로 돌아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다 산이야, 다 산. 이런 데다가 어떻게 이제 태양열을 설치를 할 거냐. 풍력도 마찬가지고 넓은 바다가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풍력도 효율이 낮잖아요. 이거 바람이 이거 불 때만 이게 돌아가는 거고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같은 거는 뭐 땅이 좁으니까 뭐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 하는 뭐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석연료를 어떻게 좀 대체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 외에는 다른 옵션은 거의 그냥 보조수단으로 정도나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럼 핵발전은 누가 해야 되냐?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 뭐 핵 관련된 이번 원자력공학관 이런 거 있지만 원자력공학과 이거 다른 거 없거든요. 다 기계과의 한 분파예요. 기계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 뭐 터빈이니, 그다음에 열교환기, 뭐 응축기니, 보일러니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거 다 기계공학에서 열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옵션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클리어 옵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 아마 영어로 카본 시퀘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말은 영어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참 한국말로 이거 번역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권들이 방출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와서 이 대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뜨거워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하나 이제 또 올릴 테니까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발전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굴뚝에서 이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무지무지한 규모로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막, 멤브레인, 이런 막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포집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요. 액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놈을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하냐. 뭐 하와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동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5,000m 이렇게 수심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파이프를 거기다 이제 쭉 깔아갖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산화탄소를 저 밑에, 바다 밑에 한 5,000m, 6,000m 이런 바다 밑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장을 해갖고 굴뚝에서 나온 그 이산화탄소가 궁극적으로 저 바다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잠겨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 이거를 카본 시퀘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게 논의가 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나와도 다 포집을 해서 바다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게 카본, 이산화탄소, 카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sequestr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그냥 뭐라 그럴까, 영어로도 그렇고 그냥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소스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뭐 화석연료 줄여가고, 핵발전 늘려가고, 뭐 수력도 늘려가고, 풍력도 다 이제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소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화석연료를 이제 대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경쟁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한번 보라고. 이게 레인이 이 10차 한 20차 선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퇴근 시간이든 뭐 아니면 뭐 출근 시간이든 그냥 완전히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국 사람 다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총을 쏴서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뭐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지금 뭐 어느 면에서 정신이 좀 돌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전달을 공부하잖아요. 열전달을 공부하면은 이러한 그 인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그와 같은 그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다. 그게 뭐 냉장고가 됐든, 그게 뭐 옷이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하여튼 뭐가 되든지, 하여튼 열전달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여튼 집안에 있는 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선 뭐 하는 거 이런데 이르기까지 하여튼 열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매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 전달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조그만 그 영상을 내가 이제 또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강의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또 특별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왜 우리가 열 전달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좀 갖도록 내가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부교재, 그 다음에 교재 꼭 갖고 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열 전달이 뭔가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